지난 며칠 경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전 세계의 눈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라는 긴 이름 대신 쉽게 말하면 태평양 주변 20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 경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번 회의가 시작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언론이 한국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있으니까요. CNN도 BBC도 프랑스 방송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요. 사실 이번 행사가 열리기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경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과연 세계적인 행사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서울도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각국 정상들을 모시는 게 가능할까 하는 우려들이었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니, 기우를 넘어서 한국은 전 세계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행사를 완벽하게 치러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문화의 힘, 사람을 대하는 정성, 그리고 천년 고도의 품격까지 모든 것을 한자리에 펼쳐 보인 것이죠. 첫 번째 놀라운 일은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간 지 딱 하루 만에 중국 언론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8년 넘게 철저하게 막혀있던 한류,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같은 우리 문화 콘텐츠를 중국에서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금지 조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 문화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드라마는 방영 금지, K-팝 가수는 출연 불가, 심지어 한국 배우가 나오는 장면은 편집으로 잘라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죠.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광고 모델을 하는 것도 공연을 하는 것도 모두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이펙 이후 중국 공영방송 CCTV가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직접 방송에서 말했거든요. 8년 동안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그들이 갑자기 한국을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이 무언가를 말한다는 건 그게 곧 정부의 뜻이라는 의미니까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웨이보와 빌리빌리 같은 중국판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류의 귀환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가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에이펙 만찬 직후 시진핑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는 글을 남긴 거죠.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한한령이 풀리는 거냐? 이제 다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거냐? 블랙핑크와 BTS 공연을 중국에서도 보고 싶다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박진영을 만찬에 초대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8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문화 교류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신호 말이죠. 두 번째 놀라움은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에이펙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일반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데 연료를 자주 채워야 하고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몇 달이고 바닷속에 잠겨 있을 수 있고 연료 걱정 없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죠. 쉽게 말해 바닷속의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이고, 미국은 이 기술을 극소수 나라에만 공유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리스트에 포함된 겁니다. 원래 이런 승인은 최소 2-3년은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조선소의 건조시설, 원자로 설계, 냉각 시스템까지 사실상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나 있었고 남은 건 미국의 정치적 승인뿐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그 버튼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눌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분이니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승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미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 국무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나라이며 미국은 한국이 국방 안보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걸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핵잠뿐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 추진 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제작 능력에서 독립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거든요. 다시 말해 미국이 허락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미 해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한 거란 뜻입니다. 이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고 신뢰를 얻은 겁니다. 이번 에이펙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보면 직접적으로만 약 7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7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 2만 채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요. 단 며칠 동안 열린 회의였지만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왕성도, 운영 능력, 그리고 국가 이미지 상승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에이펙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인프라, 기술, 문화, 외교력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한치의 오차 없이 선보였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는 환영 만찬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음식부터 공연 선물까지 모든 것에 한국의 정체성을 담아냈습니다. 만찬 메뉴는 한식으로 구성됐는데 단순히 비빔밥이나 불고기를 내놓은 게 아니라 각국 정상들의 종교와 식문화를 고려해 따로따로 준비했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로 만든 요리, 채식주의자를 위한 특별 메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한 대체 음식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겼죠. 디저트로 나온 마카롱에는 캐나다의 단풍잎과 한국의 태극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걸 본 캐나다 총리가 이거 포장해 갈 수 있냐고 물었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선물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각국 정상 배우자들에게는 나전 칠기향이 전달됐는데 이건 단순한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7호인 손대원 장인이 직접 제작한 예술품이었죠. 검은 오칠 위로 은은하게 빛나는 국화당추문과 금박 장식은 그 자체로 갤러리의 전시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는 LG생활 건강에 더후 크림이 담겨 있었는데 화장품을 받은 정상 배우자들이 연신 감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갤러리 전시품이에요. 한국은 포장부터 철학이 느껴져요. 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공연도 압권이었습니다. 환영만찬 무대에 G드래곤이 등장했을 때 각국 정상들이 휴대폰을 꺼내 직접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의 황제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손뼉을 치고 리듬에 몸을 흔들고 활짝 웃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죠. 만찬 사회를 맡은 차은우는 현재 군복무 중인 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히 나와 각국 정상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단정한 모습과 유창한 영어 진행에 외신 기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 네티즌들은 농담 섞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차은우는 군 복무 중에도 얼굴로 국익 실현 중. 대한민국은 차은우 보유국이라는 걸 각국 정상들한테 자랑했네 라는 식이었죠.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24는 이 장면을 보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파워 도구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을 통해 정치와 문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외교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다고요.
영국 BBC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외교 행사에 자국 문화를 이렇게 정교하게 녹여낸 적이 없었다. 이번 에이펙은 회의가 아니라 한국이 자신을 브랜딩한 쇼케이스였다며 감탄했죠. UAE 아부다비 왕세자 일행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님 접대가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 이들은 어디를 가든 전용 침대, 조리도구, 씻기, 심지어 커키먼시까지 직접 가져갑니다. 제공되는 음식의 할랄 기준, 조리 과정의 위생 점검, 숙소의 보안 절차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죠. 부산 아난티호텔 측은 왕세자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총 9번의 시뮬레이션과 10번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착 하루 만에 직접 비행기에 실어온 전용 물품들과 식재료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왕세자는 약 460평 규모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식사를 했는데 반찬으로 나온 볶음김치를 맛보던 중 포크를 내려놓고 담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긴장한 직원 앞에서 왕세자가 물었죠. 대체 이 음식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맛있는 거죠?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비밀은 정성입니다. 그 한마디에 왕세자는 소리내어 웃었고 젓가락을 들고 볶음김치를 한 입 더 먹더니 이걸 한 그릇 더 먹고 싶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주방에는 믿기 힘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볶음김치를 포장해 줄 수 있겠냐는 왕세자 측의 부탁이었죠. 호텔 측은 곧장 대형 진공 포장기를 가동했고 볶음김치는 아부다비행 수화물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황남빵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념 촬영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밝은 표정이었죠. 황남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직접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갓 구워낸 따뜻한 황남빵을 전통 한식 보자기 위에 정성스럽게 싸서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라는 손편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 빵은 경주 황남동에서 3대째 이어지는 수제 전통빵으로 팥을 손으로 감싸고 나무틀로 빗살 무늬를 새긴 뒤 200도 화덕에서 구워내는 까다로운 공정을 거칩니다. 숙소에 도착한 시핑핑 주석은 그 빵을 직접 맛보고 단맛이 부담스럽지 않고 따뜻해서 매우 맛있다는 소감을 밝혔고 중국 측은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손님 대접만큼은 전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준 순간이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BS는 한국의 환대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예술이라고 표현했고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우리도 이런 외교 감각을 배워야 한다며 자국 정부를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 르몬드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외교 행사에 자국 문화를 이렇게 정교하게 녹여낸 적이 없었다는 찬사를 보냈죠. 그런데 에이펙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을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는데 그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 치킨집에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였죠. AI 반도체 협력이나 경제회의 일정보다 더 먼저 언급된 단어가 한국식 치킨이었다는 점, 어쩐지 웃기면서도 한국 치맥 못 참지 같은 혼잣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직접 일정을 조율했고 세계적 거물들의 회동 장소가 강남의 깐부치킨 삼성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삼성동의 깐부치킨 앞은 이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젠슨 황을 외치는 가운데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이 등장했고 그 옆에는 흰 티셔츠 차림의 이재용 회장, 회색 패딩의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으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고 시민들은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는 반응과 함께 탄성을 터뜨렸죠. 세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치즈볼, 치즈스틱, 순살 치킨을 앞에 두고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한국에 왔다면 치맥 한 번은 꼭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곳으로 모셨다며 미소를 지었고, 젠슨 황은 제대로 된 K푸드를 경험해 본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젠슨 황이 매장 안에서 식사 중이던 시민들을 향해 오늘은 전부 제가 쏩니다 라고 소리친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킨을 들고 직접 매장 밖으로 나가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와 김밥도 직접 나눠줬죠. 아예 치킨 2접시를 들고 거리에 나와 시민들과 함께 웃으며 나눠 먹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목격하지 못한 장면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젠슨 황은 그 누구보다 한국과 치맥이 주는 분위기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수많은 치킨 브랜드 중에서 깐부 치킨을 택한 이유도 재밌습니다. 깐부는 가장 친한 친구, 서로의 편이라는 뜻이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굳이 이 브랜드를 선택한 건 젠슨 황, 정의선 회장과 함께 AI 깐부를 맺는 자리가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날 세 사람의 대화 주제는 치킨과 맥주만큼이나 뜨거웠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게 만드는 핵심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한국의 차세대 산업을 이끌 전략적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하죠. 젠슨 황은 에이펙 기간 중 경주예술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모두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없이는 엔비디아의 GPU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GPU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건데, 원래는 게임 화면을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AI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부품으로 재탄생한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인 챗GPT 같은 인공지능도 모두 엔비디아의 GPU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GPU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젠슨 황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양산 예정인 차세대 GPU 루빈에 한국 기업이 생산한 HBM4 메모리와 첨단 공정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방안 중 한국 정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 등과 함께 총 26만 장 규모의 GPU 공급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6만 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GPU 한 장의 가격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계산해보면 최소 7조 8천억 원에서 13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죠.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내 AI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형 협력 계획이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컴퓨터 안에만 있던 인공지능이 실제 몸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보고,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이죠.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피지컬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인간처럼 보고, 듣고, 판단하는 AI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며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키우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발표했죠. 더욱 중요한 건 젠슨 황이 이런 내용을 단순히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한국을 AI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밝혔거든요. 젠슨 황이 말했던 한국을 위한 선물은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 함께 만드는 AI의 미래였던 겁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떠난 직후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정체불명의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엔비디아의 공식 채널에 한국어 나레이션으로 된 특별 영상이 올라온 거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바치는 헌정사. 영상은 1950년대 괴산댐 공사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삽을 들고 흙을 파던 사람들의 흑백 사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LG 창업주 구인회 선생이 금성사를 세우던 순간, 현대차가 첫 조립 라인을 가동하던 날, 삼성이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던 초기 현장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상은 갑자기 전환됩니다. 1990년대 후반 PC방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는 장면으로요.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한국에서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그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갑자기 한국의 PC방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엔비디아는 지금처럼 AI 반도체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그래픽 칩 제조사 중 하나일 뿐이었죠. 당시 시장에는 ATI, 3DFX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가득했고 젠슨 황이 만든 작은 스타트업 엔비디아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기술력도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가 발매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게임 천국으로 변했거든요. 골목마다 PC방이 생겨나고 학생들은 밤새 마우스를 클릭하며 프로게이머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컴퓨터에는 하나같이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가 내놓은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256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죠.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서든어택,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 온라인 게임의 유행과 함께 지포스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PC방 사장들은 지포스 아니면 손님이 안 온다고 말했고 학생들은 용산전자상가에서 직접 그래픽카드를 사와 컴퓨터에 장착할 정도였죠. 한국의 PC방은 매일같이 지포스의 테스트베드가 되었고 입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 곡선은 한국의 PC방의 성장 그래프와 거의 겹치게 됩니다. 훗날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PC방은 단순한 게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엔비디아의 기술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창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른 이유는 단순히 산업화의 한공 때문이 아닙니다. 젠슨 황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일으키던 시절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요. 기술을 사랑하고 속도를 즐기며 한계를 시험하던 나라. 그리고 세계 어디보다 스마트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던 그곳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세계 최고의 CEO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국이 AI 시대를 비추는 불빛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요. 이 영상을 본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게임 역사에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업적을 생각하면 젠슨 황이 한국에 고마워하는 이유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헐리우드 예고편보다 감동적이다. 젠슨이 한국에서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알 것 같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죠. 한국 네티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저 게임을 즐기던 그 시절이 누군가에게는 회사를 살린 기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갚으러온 한 CEO의 진심에 감동한 거죠. 외신들도 이번 에이펙을 두고 단일 외교 이벤트로 이 정도의 후송 효과를 만든 건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8년간 꿈쩍하지 않던 중국의 문화정책이 움직였고 미국의 국방협력이 가속화됐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의 안정성과 잠재력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단순히 외교 무대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를 설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이슈를 주도하는 위치에 선 겁니다.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문화로는 감동을 주고 기술로는 신뢰를 얻으며 외교로는 질서를 움직이는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그 기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 이번 에이펙이 증명했습니다. 볶음김치 하나에 아부다비 왕세자가 웃었고 황남빵 한 상자에 시진핑 주석이 감동했으며 치킨 한 접시에 젠슨 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 천년을 이어온 환대의 문화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을 통해 세계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성장했지만 감성으로 세계를 얻는다. 이 한 문장 안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진 힘, 그리고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이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기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니까요.